여러분, 그저 마이너급 제목이라고 깎아내리던 김혜성이 하루아침에 다저스 스타디움을 집단 탄식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이 장면을 본 오타니 쇼헤이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틀어막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시간으로 2025년 5월 15일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다저스 스타디움의 철골 지붕에 유난히 길고 두터운 그림자를 들이우던 순간 그라운드 위에선 한국 야구사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황홀한 서사시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우선 관중석을 가득 메운 5만여 명의 팬들은 1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희비극 속으로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있었습니다. 딱 마이너급 타자라더니? 소소한 교타자라더니? 라며 의심의 속삭임을 나누던 팬들의 얼굴은 5회 말 선두 타자가 등장할 즈음엔 어느새 호기심이 뒤섞인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헬멧에 스며든 조명이 반짝이며 오현아처럼 빛났고 김혜성이 특유의 가볍고도 공격적인 스텝으로 타석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낱낱이 분석된 스카우트 리포트에는 컨택 능력은 수준급이나 장타 포텐셜은 아직 불투명이라는 신중한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정작 김혜성의 눈빛은 고요한 바다를 한순간에 폭풍으로 바꾸는 검은 초승달 같았지요. 그때 등 뒤 전광판이 건너 호글랜드 93mph 1-0 나며 낯선 우한 투수의 직구 데이터를 보여주자마자 다저스 팬들은 최근 연승 흐름이 끊기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김혜성이 2구째 빠른 볼이 조금이라도 커터처럼 가슴팍으로 몰리자 낭떠러지 끝으로 몰린 맹수처럼 두 눈을 치켜 올렸습니다. 공이 홈플레이트 위를 스치는 순간 그의 방망이는 마치 깊게 감긴 태엽이 한 번에 풀려나듯 순식간에 돌아나갔고 쨍소리와 함께 우중간 하늘로 솟구친 흰 타구는 아무도 예상 못한 포물선을 그리며 122.4m를 날아가 관중석 상단벽 전광판 바로 아래를 찍고 튀어올랐습니다. 관중들이 놀람에 떨리는 환호성을 지르는 동안 덕아웃에 있던 오타니는 잡아놓은 물병을 떨어뜨린 채 말도 안 되라는 입모양으로 얼어붙었고 다저스 TV 중계진은 영어도 일본어도 한국어도 아닌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김, 해, 성, 홈, 런. 그 외마디 절규는 곧 거대한 파도로 번져 다저스 스타디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한 방은 단순한 솔로포를 넘어 2-0. 뒤지고 있던 흐름을 2-1로 압축하며 경기 분위기를 뒤집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의 고정관념을 산산이 부수는 충격포였기에 베이스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온 김혜성의 웃음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면서도 베테랑처럼 담대했습니다. 홈플레이트를 밟는 찰나 오타니가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와 김혜성의 헬멧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를 연발하며 머리를 흔들어줬는데 두 선수의 모자와 머리에 섞여 떨어지는 축하용 해바라기씨 샤워가 은하수 같은 궤적을 그리며 흩날렸습니다. 올해 들어 다저스 덕아웃에서만 세 번째로 펼쳐진 이 세리머니는 2024년 도중 영입된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처음 도입한 후 거의 다저스 국대 통과 의뢰로 자리 잡았는데 이날만큼은 그것이 오타니의 온몸을 들썩이게 만든 흥분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호들갑을 떠는 오타니의 모습엔 사실 숨겨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오타니는 김혜성의 LA 트레이드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어로 환영합니다 친구야라고 SNS에 올리는 치밀한 배려를 보여줘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요. 일본어도 영어도 아닌 한글로 쓰인 그 짧은 인사 한 줄은 두 선수가 이미 스프링 캠프에서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실제로 2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훈련지에서 오타니는 김혜성에게 안녕하세요, 혜성씨 라고 직접 한국어 발음을 교정받으며 인사를 건넸고 김혜성은 일본어로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답해 현지 기자들을 폭소와 감탄의 회오리에 빠뜨렸습니다. 그 장면에서부터 이미 두 선수는 아시아 야구계를 대표하는 듀오로 떠오를 조짐을 엿보였지요. 김혜성이 스스로 홈런을 칠 날을 기대해달라는 약속을 한 지 겨우 11경기 만에 현실이 되자 오타니는 기쁨 반 경외 반의 표정으로 나는 그가 파워풀한 타자라는 걸 스프링 캠프 첫날 알아챘다라며 일본 언론에 특유의 느긋한 미소를 띤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이어 그의 파워는 아직 50%밖에 보여주지 않았다. 시즌이 갈수록 놀랄 일이 더 많을 것이라 덧붙였으니 그 말은 곧 다저스 팬들에게 올여름 오락실 같은 홈런 폭죽쇼를 기대해도 좋다는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김혜성의 홈런이 단순한 타점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데 이야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이회 말엔 투수의 낮은 체인지업이 포수 밑으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에 땅볼성 타구로 변화됐지만 김혜성은 특유의 폭발적인 일루 질주로 세이프를 만들어내야 안타를 따냈고
4회 초 수비에선 루이스 유리아스의 총알 같은 타구를 백핸드 슬라이딩으로 가로채며 1루에 앉은 리스처럼 미끄러지면서도 정확히 송구해 이닝을 마감했습니다. 그 순간 홈팀 관중들은 그저 작지만 빠른 교타자라고 불렀던 기존 평가를 스스로 수정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현지 중계진조차 김혜성은 포켓몬 같은 성장형 선수다. 경기마다 진화 단계를 보는 기분이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저스 전담 해설위원이 저 수비는 골드글러브 롤플레잉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신의 각본이라 외치던 장면은 경기 종료 후 SNS 하이라이트 영상 조회수를 순식간에 500만 회 이상 끌어올릴 정도로 화제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날 메이저리그를 뜨겁게 달군 주인공이 김혜성 한 명으로 끝났다면 미국 야구 팬들은 한숨 돌릴 새라도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는 또 다른 코리안 슈퍼노바 이정우가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7회 말 거대한 추격의 방아쇠를 직접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5회까지 침묵하던 방망이를 들고 마치 사무라이가 칼집을 벗기듯 무사 1루 상황에서 라인 넬슨의 체인지업을 통쾌하게 받아 올린 순간 타구는 해저분지를 벗어나는 해류처럼 오른쪽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담장이 좌타자들에게 악명 높은 오라클 파크 오른쪽 외야라는 점이지요. 전문가들은 5년 전 브라이스 하퍼조차 고개를 저었던 그 난공불락의 벽을 이틀 연속 넘기는 이정우의 정밀 타격과 근력 조합의 메이저리그 150년 역사상 저 궤적은 통계로 설명 못한다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정우의 홈런이 기록된 즉시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100-2-100 데이즈 어브 레프티 매직 앳 오라클 파크 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MLB 네트워크는 이제는 컨테키터라는 수식어에 만족할 수 없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오툴 플레이어라며 생중계 도중 자막을 수정하는 해프닝까지 벌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팬들이 LETLE COK 을 외치며 오라클 파크 통천 깃발을 흔들 때 다저스 스타디움 전광판 하단에는 라이브 스코어 자막으로 이정우의 트럼프 소식이 전송돼 경기장을 메운 팬들에게 또 한 번 전율을 안겼습니다. 이렇게 남가주와 북가주를 가로질러 실시간으로 코리안 듀얼 홈런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광경은 마치 헐리우드의 거대한 크로스오버 블록버스터가 현실로 펼쳐진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다 메이저리그가 KBO의 1첫 번째 구단이 되는 것 아냐? 라고 농담할 정도로 분위기가 과열되자 현지 해설위원은 한국 야구가 쌓아온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데이터 분석이 결국 세계 최고 무대에서 폭발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김혜성은 올봄 시범 경기에서 부진하자 타격 메커니즘을 과감하게 뜯어고쳤고 스윙 궤적이 비교적 간결하게 상향된 데다 발사각을 약 3도 높인 덕분에 라인드라이브 타구의 중간 회전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김혜성의 평균 타구 속도는 KBO 때 88.7마일에서 LA에 온 뒤 92.3마일로 뛰어올랐고 이번 홈런은 그가 맞아도 멀리 안 간다던 선입견을 단숨에 해체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정우 역시 마스터 오브 컨택트라는 희귀 타이틀을 넘어 좌중간 담장을 400피트 이상 뚫는 파워를 꾸준히 실험하며 매트 윌리엄스부터 밥 멜빈 감독까지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다저스 클럽하우스에는 여느 때보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아시아권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갈아가며 터졌습니다. 김혜성은 인터뷰에서 오타니 형이 홈런 치면 손바닥이 아프도록 때려주겠다고 장담했는데 정말 손이 얼얼하다며 웃음을 터뜨렸고 오타니는 도쿄돔보다 더 시끄럽게 환호를 받아본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쪽 기자실에선 이정우를 상대로 벤치 클리어링 직후처럼 질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지만 정작 이정우는 김혜성 형이 먼저 쳤다길래 질 수 없었다며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SNS에서 두 선수의 활약 장면을 해시태그 김혜성 오타니 케미, 해시태그 이정후 이경기 연속 홈런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미친 듯이 공유했고 미국 현지 팬들은 코리어 피버라는 말까지 만들어가며 열광했습니다. 이 여파로 김혜성의 시즌 타율은 단숨에 0.36까지 치솟았고 OPS는 0.840을 돌파했으며 다저스는 9대 3대 승으로 28승 15패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우의 팀은 아쉽게 7대 8 역전패를 당했지만 그가 또다시 담장을 넘어뜨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이언츠 팬들은 패배 속에서도 희망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한국인 선수들의 폭발적 인기로 다저스와 자이언츠의 굿즈 판매량이 34% 증가했다는 실시간 통계를 내놓으며 경기 결과가 아닌 코리안 스타 효과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타구 하나에 잠실 야구장 관중보다 많은 온라인 유저들이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응원가가 헐리우드의 밤하늘을 헤엄치듯 울려 퍼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김혜성은 데뷔 11경기 만에 홈런을 신고했으니 마음속 징크스를 깨고 나면 스윙에 더욱 과감한 자신감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빠른 발과 정교한 컨택 능력을 기반으로 20홈런 30도루라는 변종 하이브리드 기록에 도전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정우는 이번 시즌 팀이 맞닥뜨린 타선 부진 속에서도 중심 타선 역할을 자처하며 좌타자 지옥이라는 오라클 파크에서도 장타왕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선수 모두 반응 속도와 배트 스피드가 훌쩍 늘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으니 웬만한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들이 분석용 영상에 코리안 스윙 레브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생성하고 있을 만큼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거인이 같은 더가웃을 공유한다는 건 야구 역사상 커다란 문화적 실험이기도 합니다. 오타니와 김혜성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생성해낸 아시아식 브로맨스는 과거 노모 히데오와 박찬호가 각각 다른 팀에서 벌였던 치열한 자존심 대립을 넘어 이제는 동양 야구 전체가 메이저리그의 문화 코드를 재창조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유소년 야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선수들이 김혜성처럼 뛰고 이정우처럼 치겠다는 새로운 롤모델을 맞이하고 미국의 초등 리틀리그에서도 한국식 슬라이딩 후 발을 들썩이며 세리머니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보면 오늘의 두 방은 그저 점수판의 숫자를 바꾼 홈런이 아니라 글로벌 야구판의 지형도를 다시 그리는 충격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슈 발전소는 앞으로도 김혜성과 이정우 그리고 오타니, 쇼헤이가 함께 써내려갈 이 놀라운 시너지를 한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 야구 선수를 향해 딱 마이너급이라던 편견이 언제 어디서 또 낡은 껍데기처럼 벗겨질지, 혹은 그 껍데기를 벗긴 자리에서 얼마나 빛나는 새로운 장르가 피어날지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손에 땀을 쥐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